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특히 원주의 최근 아파트 시장은 높은 분양가와 공급량 증가로 압축됩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을 넘겼고 공급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즉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2, 3년 뒤엔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분양한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 주택입니다. 25평형은 3억 7,500만 원, 38평형은 5억 9,200만 원. 평당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500만 원 선인데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습니다. 불과 3년 전 중앙공원 1구역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992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래였지만 고분양가 논란을 낳으며 미달 사태를 빚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분양가는 지가, 공사비는 물론이고 지역에 신규 공급된 아파트 가격, 즉 시세를 반영해 책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주는 지난해 외지인의 묻지마 투자 등으로 기존 아파트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한 데다 이른바 남원주 역세권 청약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분양 초기 미달이었던 중앙공원 1구역 아파트도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 팔렸고 지역이다 보니 규제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앞다퉈 밝히고 나섰습니다. 2025년까지 원주시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 물량은 확정된 것만 9곳, 약 7,500세대로 사업 승인을 기다리는 물량까지 더하면 10,000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어떤 약간 악재에도 불구하고 아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성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급입니다. 공급량은 많은데 인구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요 없는 공급, 자연히 가격 하락 우려가 나옵니다. 새 아파트 입주 시기마다 기존 매물이 쏟아져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뚝 끊겼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에도 원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낙관과 공급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어제 강원도처럼 민통선 안의 하천에서 굴착기가 하천 정비를 하던 중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해 60대 기사가 숨졌습니다. 폭발력이 얼마나 셌으면 인근 마을이 정전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그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도창리.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민통선 안 마을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곳 유곡천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던 굴착기가 대전차 지뢰를 건드려 폭발한 겁니다. 60대 굴착기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게 추정인 거죠. 대전차 지뢰. 작업 전에 의뢰를 받고 그 지뢰가 있는지 탐지를 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습니다. 폭발로 굴착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폭발로 파손된 기계 부품이 이곳까지 날아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움푹 패였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에다가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가자 논에서 작업을 하던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섰는데 이제 여기서 딱 섰는데 꽝 그런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절로 불기둥이 올라가더라고요. 파편이 날아가면서 전선을 끊는 바람에 인근 마을은 오전 내내 정전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주민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철원군 금남면 도로 공사 현장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전차 지뢰는 물론 발목 지뢰로도 불리는 대인 지뢰 사고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천을 따라 지뢰가 떠내려오면서 어디에 박혀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생활권에 안에 있으니까 그런 지뢰 작업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데 공사를 아예 시키지 말든지. 주변에 널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뢰들 때문에 민통선 주민들은 장마와 태풍이 올 때마다 긴장 속에 삽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해마다 밍크고래가 그물에 우연히 걸려 잡히는 혼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래 자원 보호와 미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비해 밍크고래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혼획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고성 봉포항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무게 2톤가량의 이 밍크고래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4,8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지난 3월 강릉 주문진항 앞바다에서도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4,5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이처럼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는 혼획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651마리, 혼획된 어구는 정치망이 가장 많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2종의 고래류를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하고 혼획을 금지했는데 밍크고래는 빠졌습니다. 혼획된 고래 같은 경우는 해양보호생물 같은 경우 이제 위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것도 심의 같은 거 전문가 심의 같은 거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단체들은 그물에 자주 걸려 죽는 밍크고래가 혼획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싼 가격에 팔리다 보니 의도적 혼획이 심심치 않게 이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밍크고래가 주로 이제 정치망이나 뭐 통발이나 이런 데 걸려서 많이 혼획이 되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런 현황 조사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면 이 어민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한 90% 정도는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고래자원 보존 관리 고시를 개정한 건 자원 보호의 이유도 있지만 수산물의 원활한 미국 수출을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혼획 비율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규제할 계획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정치망 어업으로 밍크고래를 혼획할 경우 혼획 저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치망으로 잡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도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고래고기 음식점이 많은 울산과 포항 지역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은 삼척 심영곤, 기획행정위원장은 횡성 한창수, 농림수산위원장은 고성 김용보, 경제통상위원장은 정선 김기철, 안전건설위원장은 춘천 박기영, 그리고 교육위원장은 원주 박길선 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사회문화위원장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재웅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집행부의 첫 업무 보고가 상임위별로 이어지고 조례안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2학기 학업 성취도 실시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교육감은 평가와 진단을 통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계화된 평가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전문가 학습 코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 고 학년별로 평가 체계를 준비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수업과 평가가 수능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능형 내신 평가 문항을 개발해 학생들의 수능 적응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김진태 도지사 취임 첫날 8개의 공약을 철회했다며 이는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폐기된 공약은 결혼 축하금 100만 원 지원과 예비 엄마 수당 지급, 국립보호병원 원주 유치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설립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노력도 없이 정부와의 협의 불가와 정부 유사시책 시행 등을 핑계로 공약을 폐기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김진태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도내 계곡과 하천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일 낮 1시 40분쯤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3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됐고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 50분쯤에는 인제군 고사리 내린천 계곡에서 래프팅 보트가 전복돼 남녀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21곳에서 환경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곳이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인성 장염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백사장 토양도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 모래 분석 방법을 적용해 유해 중금속 5개 항목을 분석했더니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 인접마을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예산 27억 원을 들여 고성부터 삼척까지 동해안 6개 시군의 산림 인접마을 450곳을 선정해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에 설치 대상을 확정한 뒤 오늘 10월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 준공한다는 세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번지는 특성이 있어 도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가 산불 송이 피해 농가 대체작물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연말까지 국비 등 모두 5억 8천만 원을 들여 산불 송이 피해 농가 19곳에 대해 표고 자목과 저온 저장고, 종자와 종묘 등의 대체작물 조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 3월 산불로 삼척과 동해, 경북 울진 등에서 피해를 입은 전체 농가 가운데 41%에 해당하는 706농가가 송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범죄에 쓸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1,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장용 국내 번호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자로부터 1,21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 할인 행사인 2022 쿨썸머 강원 세일 페스타를 7월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 더몰과 13개 시군몰, 4개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 더몰은 오는 7일부터 만원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 강원 곳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13개 시군몰에서도 지역 특산품을 20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간현관광지가 여름철 손님 맞이를 위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간현관광지 야간 개장을 시작하며 야간 조명과 음악 분수가 어우러진 나우라쇼도 시설 보완을 마치고 정식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철을 맞아 관광지 내 폭포와 물놀이장 등 수경시설도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간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릉 구도심권의 교통지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 중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이달 말부터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지난 5월부터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들여 남대천변에 315면 규모로 조성 중인 제2공영주차장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차선 도색과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마친 대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앙시장 일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옥천 오거리의 정체와 도심 상권 침체가 벌어질 수 있다며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갖춘 주차 공간 조성 사업을 벌였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경험이 없거나 6개월 이상 구직 활동 이력이 없는 청년들에게 맞춤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검사와 최신 채용 트렌드, 직장 예절 등으로 구성된 40시간 프로그램을 32시간 이상 이수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소기업 벤처부가 2022년 강원 창업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디션 참가자는 중장년과 청년 2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고 17일까지 강원혁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선발된 팀은 센터 입주 우대, 맞춤형 멘토링 등 특전이 주어지고 특히 본선에 진출하면 200만 원의 상금이 지원됩니다. 평창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한부모 가정 등과 달리 청소년 부모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중위소득 60%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